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코맹맹이 소리가 나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요, 내 아이를 잘 알아야 인성도 좋아지고 성적도 오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모님들이 상담을 오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신청하거나 그랬을 때 처음에 등록하러 오시거나 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잘 알고 계시나요? 아이랑 대화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아이가 표현을 잘 하나요? 라는 등등을 이제 부모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내 아이를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아이가 성장하고 아이가 발달하고 아이의 성적에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100이면 뭐 거의 100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성적이나 공부가 조금이라도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항상 이야기하기를 우리 아이 착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선생님 말 잘 듣고 타의 모범이 된다는 거를 애둘러서 많은 표현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쳐 보면 부모님들이 저에게 표현해 주시거나 이야기해 주신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친구는 정말 많아야 20%, 많은 친구들의 부분은 80% 이상의 친구들의 부분은 거의 다 부모님이 알고 계신 거와 아이의 성격, 성적,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행동과 외부에서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른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잘 파악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봐야 되는 거는 못 보고 보고 싶은 모습만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런 이야기 하시면 굉장히 웃고 어이없으실 수 있으시겠지만 굉장히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착한 아들,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들,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님의 실망을 끼쳐주지 않은 그런 아들과 아이로 자랐습니다. 늘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고 저를 키우면서는 단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거저 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상대적으로 누나보다 키우는 게 쉬웠기 때문에 그런 뭐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물어보면은 항상 자랑거리인 아들, 사춘기도 없었던 부모의 말을 잘 들었던 정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착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아내한테 저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하는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달러라 제가 반말을 했네요. 다릅니다. 예. 저희 아내는 너는 착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아빠한테 말썽을 안 부리고 좋은 아들이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착한 아들은 착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천사 같고 착하고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정말 문제도 하나도 일으키지 않은 그런 아이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말썽도 많이 부렸고 부모님이 알지 못하는 일탈도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감추고 속이고 살아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아들이라고, 어디 나야나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신 부모님, 저희 부모님 역시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무능했지만 경제적으로 무능한 만큼 자식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아들인 저와도 친구처럼 정말 사이좋게 지냈던 저희 아버지도 잘 판단하고 관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착하다고 하면 마냥 착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이가 착하게 태어나서 끝까지 착하게 크는 아이가 있고 부모님이 무서워서 착하게 어렸을 때는 이제 행동하고 크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힘이 커지고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내 능력치가 늘어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반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착했던 모습이 사라지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면 그것들을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외부의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거의 아이가 잘못 크는 거에 90% 이상의 원인 제공은 부모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아이가 뭐 성인이 돼서까지 행동하는 거에 부모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중고등학교 시기까지 아이가 조금이라도 엇나가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저희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욕을 하나도 하지 않고 정말 마냥 착한 아들이고 착한 딸인 것 같은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는 욕이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욕을 입에 달고 살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남자 고등학교에 가면 부모 죽었냐라는 패드립이 거의 인사치레와 일상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있더라도 나의 아이는, 나의 아들은, 나의 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쓰레기를 땅바닥에 버리고 남에게 불편한 행동을 하고 학원에 와서 몰래 과자를 훔쳐 먹거나, 아니면 그 훔쳐 먹은 과자가 맛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던지고 지우개 가루를 던지고 땅바닥에 버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설마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를 보고 내 아이가 손해를 보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눈에 불을 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우리 아이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정작 내 아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이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 하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봤을 때 옳은 행동이 아닌 거에 대해서 부모는 크게 집중하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학습에 영향을 끼쳐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알았던 아들이나 딸이 아닌 걸로 변해버리는데, 그것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쌓여서 변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오고 아이와 트러블이 생기고 아이와 거리감이 생겼을 때,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것들의 문제가 단순히 사춘기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지, 나이가 이 아이를 잘 관찰해서 이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확인하고 봐서 이 아이의 방향성을 잘 잡아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잘못하는 거 하나하나를 모든 꼬투리를 잡아서 아이를 혼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집중적으로 내 아이를 관찰하고 내 아이의 좋은 면뿐만이 아니라 나쁜 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야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더 커졌을 때 미리미리 해결책을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의 단점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 점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조금 더 정확하고 냉정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는 않아요. 말을 해도 굉장히 순화를 해서 말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부모님에게 10명의 아이에 대한 부모님이 모르는 단점과 고쳐야 되는 점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그 10명 중에서 그거를 인정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그리고 인정을 안 하는 거를 넘어서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다, 선생님이 잘못 보신 거라고
따지는 분은 9분이 넘습니다. 물론 내 아이에 대해서 단점을 이야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저 역시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굉장히 애둘러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10분 중에 인정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모님이 알고 있지 않은 단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아이가 우리 학원을 다니는데 엄마는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순둥이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막 이상행동을 하고 그런 거를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셨던 부모님, 중학생, 고등학생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정하셨던 부모님은 전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있었습니다. 모든 결과가 다 끝나고 결국에는 그런 분노와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까지 미쳐서 나에게까지 피해를 끼쳤을 때 저에게 그때 원장님이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군요. 너무 그때는 죄송했습니다라는 분은 아주 가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잘 크기를 원하면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나는 아이를 잘 관찰하고 있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지만 내가 아이를 관찰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아이 행동의 10%도 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보면서 어떻게 아이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옆집 엄마와 수다를 떨면서 내가 내 시간과 내 여가를 가지면서 내가 내 텔레비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내 즐거움에 집중을 하면서 아이를 관찰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아이의 단점도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아이를 관찰을 해도 내 아이의 단점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피해보는 상황만 눈에 보이게 되죠.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성적을 올려주고 싶고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아이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머리가 좋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은 많고요. 공부와 학습에 머리가 좋은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천재는 아니고요. 천재는 지식에 목마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발달이 빨라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작은 노력으로 성취감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사회에 나가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취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이 나에게 화살이 돼서 돌아오게 되죠. 머리가 좋은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우리 아이가 머리 좋다고 큰 기대를 걸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더 경계를 해야 돼요. 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머리가 좋아서 일찌감치 초등학교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적은 노력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데 이게 나중에 갔을 때 노력을 쌓아내는 그런 힘을 감소시키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아이의 학습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잘 알아야 인성도 좋아지고 성적도 오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됐을지 모르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